안녕하세요. 고혜재 피팅의 이 팀장 김재환입니다. 네. 10분 노하우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그냥 다른 사람이라면 지나쳤을 수도 있는 그 원석을 찾아내서 보석으로 만든 그 사례들을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을까요, 대표님? 네. 하나는 개포동 현장인데요. 여기는 조금 사연이 있어요. 건축사님과 설계 계약을 맺어서 설계를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공사의 견적까지. 사실상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을 입금하기 직전이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이거 될 것 같은데 왜 본인의 계약을 하신 건축사님은 이거 안 된다고 한 건지 의문이 드셔서 저희한테 모든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상담 요청을 하셨고 제가 상담할 때 대부분 그래요. 건축사님들의 어떤 뭐 생각도 틀리고 뭐 능력치도 틀리고 의견도 틀릴 수 있으니 제가 그냥 좀 더 좋은 의견 드리자. 왜냐면 설계 계약이 다 되셔서 허가까지 났으니 제가 뭐 너무 많은 거를 바뀌면 다 힘들어지세요. 그래서 제 허가를 받지 않는 데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자 좀 파악을 했어요. 1층 전용 공간이 5평이 딱 주차 차고처럼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좀 그거를 바깥으로 빼는 방법을 제안해 드렸고 저는 그게 좀 명확히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뺄 수 있는데 왜 못 빼셨을까? 왜냐면은 이미 체크가 된 거니까 저희도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하를 살리기 위해서 썬큰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썬큰도 안 된다고 하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6인승 실질적으로 6인승이면 2분에서 3분밖에 못 타요. 근데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9인승까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또 최상층이 주택이었는데 다 내력벽체였어요. 기존의 설계안은 내력벽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구조보강 없이 공사를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조진단해서 구조보강하면서 내력벽체 없애고 또 중축도 중축도 가능했는데 이제 중축도 안 된다고 하셨나 봐요. 좀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그분께서도 이거를 모르실 리가 없고 안 된다는 의미가 일이 너무 커지니 적절한 투자를 유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표현은 정확히 해야죠.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 든다.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약간 좀 설명이 부족하고 주관적이어서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많은 거를 포기한 하지 못하고 계획을 못한 것들이 공사 금액보다 저희가 이 많은 거를 시도해서 가능한 공사 금액이 더 적게 나왔어요. 아니 최종 결과물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거의 한 3-4가지 이상을 못 하신다고 했던 거를 저희가 새로 설계해서 가능하게 했는데 비용이 더 저렴했다고요? 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설계를 다시 파기를 하시고 인허가도 취소를 하고 지금 저희랑 설계를 다시 들어간 상황이세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숨은 공간, 진짜 못할 것 같았던 거를 가능케 하게 만드는 이런 꿀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주가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고 건축사님께서 거꾸로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또 스스로 또 아이디어를 내시고 이 과정에서요 구조기술사님한테 보내서 에어컨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보내고 엘리베이터 업체 쪽에 보내서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이거가 과연 가능할지 보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결과만 받아서 좀 건축사님이나 건축주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려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된다랍니다라만 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깔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이러한 조건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한 사람이 이 기준을 잡아서 뿌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구조보강은 이렇게 따라오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 엘리베이터는 따라오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 지하 썬크는 따라오세요. 각 부분 전문가들한테 기준을 정해서 딱 세워놓고 이게 가능하게 내가 이렇게 해놓을 것이니 당신들은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매번 하시는 게 대표님이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그냥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뿌리니 답이 저를 믿고 대표님이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맞춰 놓으시면 저는 엘리베이터를 넣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저는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전제 조건을 딱 기준치를 세워놓고 나머지는 그거 가능한 조건 안에서
하기만 하면 되는 네. 그런 방향으로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이제 가치 상승을 시키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추천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막 삘이 꽂혀서 열심히 찾아보는 솔루션이 뭐냐면 네. 자, 지하는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니까 지상보다 넓게 지어진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썬큰 활용도가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개포동 현장이 그런 케이스예요. 뭐냐면 땅을 파서 흙을 파서 흙막이 공사를 하면 지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 지하 공간이 지상보다 넓어요. 네. 그러면은 슬라브만 따내면 되는 거예요. 오. 슬라브만 따내서 계단을 들어가면 그게 썬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지하가 지상보다 혹시 더 큰지 네. 내가 이걸 활용해서 썬큰을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오. 꼭 보셔야 된다는 아.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차인 구성에 관한 건데요. 임차인 구성을 유리한 리모델링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전 건물을 분석해서 접근을 해서 솔루션을 드릴 때 모든 전제 조건은요. 네. 임차인을 맞추기 좋은 조건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썬큰 왜 하냐, 네. 엘리베이터 그죠? 왜 옥상까지 올라야 되냐, 그죠? 적극적으로 투자를 요청드리잖아요. 근데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임차 맞추기 좋은 조건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20% 30% 월세 상승에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헌 건물인데 새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월세가 한 50% 상승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중요 요소들이 첨부가 되면 20, 30%가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임차 구성에 유리한 리모델링 꿀팁은 최근 들어서 저희가 사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옥에서는 뭔가를 좋아할까라는 걸 조금 제가 하나 좀 소소하지만 말씀드리는 거가 생각보다 자동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문 열기 너무 귀찮죠. 네. 그래서 꼬마 빌딩에 사옥으로 쓰신 분들은 각 층마다 부서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그죠, 하면서 그죠. 업무를 보는데 그 문을 열고 닫고 그죠? 뭐 손에 뭔가 들고 있는 거를 있을 내려놔야 때. 되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카드키 이제는 카드키를 대고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카드키를 대고 손으로 여는 것보다 그죠? 그냥 카드키를 댔으면 자동문을 열려야 되지 않나. 카드키 이렇게 대고 문을 네. 이렇게 열면 좀 조금 이상. 탈칵 소리 듣고 하면 좀 이상하고 카드키를 댔으면 자동문이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까요? 자동문? 자동문으로 건너가면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비용이 올라가는데 네. 각 층마다 문짝 하나씩이거든요. 그죠. 5층짜리 건물이라면 1,000만 원 더 투자하시는 거세요. 근데 네. 그 1,000만 원이 사업 통임대 맞춰주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죠. 결정적인 요소가 되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도 조그만 투자로 또 많은 기회를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집 빌딩의 이 팀장. 김지한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네. 구해줘 인생 빌딩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저희가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물 소개부터 네. 그 건물을 같이 찾아드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밸류업 시키는 과정까지 한 다음에 시세 차이까지 보실 수 있도록 또 재투자까지 같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구해줘 빌딩과 이 프로젝트를 함께하면 좋은지 어떤 점들이 좀 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서 뭐 내놓으면은 값이 오르는 시세 네. 차익을 보는 이런 시기가 아니에요. 당분간은 이거가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이며 어떻게 MD 구성을 하고 네. 뭔가 좀 개별적인 아이디어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직접 실행시키기가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건물주분들께서 바쁘시기도 하고 그죠. 여러 사업을 또 경험하시기도 하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각자의 네. 입장과 사정에 맞춰서. 네. 그러면 이어서는 과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도와주실까요? 데이터들을 토대로 그죠. 저희가 상권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내력벽 체크하고 네. 불법 건축물 체크하고 네. 사선 제한 체크하고 네. 그리고 뭐 용적률 건폐율 네. 지구단위 계획, 네. 도로 확장 계획, 토지, 네. 옆에 건물주와의 어떤 간섭들 네. 제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네. 같이 검토하는데 제가 이런 근거로 검토를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이 매물 보러 다니면서 네. 매물 저는 이제 찾아드리는 거죠. 영상 업로드 되기 전에 매각 요청을 받은 건물을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까지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시장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시공을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아이디어 플러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내시니까 절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공실팀에서 네, 해주는 네. 게 있잖아요. 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임대차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이제 임대차를 맞추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아, 네. 또 저희가 이제 소속돼 있는 저희 직원으로 소속돼 있는
전문 공인중개사가 가서 네. 건물에 대한 어떤 뭐 유지 관리에 대한 어떤 교통 정리, 네. 그리고 계약서에 네. 대한 어떤 검토들, 네.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또 가서 또 마무리를 또 해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건물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고객님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믿고 맡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신경 써주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랑 좀 뭐 건물에 네. 어떤 뭐 요즘의 어떤 흐름들, 네. 트렌드들 대화 나누고 또 뭐 저희 강의 또 참여하시고 네. 뭐 식사 필요하면 식사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현장 투어도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시공, 설계, 임대, 세무, 감정평가사 전국의 1위 은행 지정장들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절약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관계 유지까지도 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저희 매각 의뢰나 매매 의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건물들 중에서 연계된 공인점수를 통해서 가장 좋은 1등 건물들을 좀 소개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아래 번호로 신청을 주셔야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1대1 상담 미팅 잡으셔서 대표님과 상담 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네.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할 거고요. 네. 많은 연락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좀 보석같이 원석을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사례들을 조금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 채널에 다양한 시공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또 꿀팁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노하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